네, 매주 목요일 이분 뵈려고 많은 분들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만나뵙죠. 키맨 민재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KB증권에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진단부터 보겠습니다. 늘 시장에 대해서 긍정평가 주셨고 네. 그것이 또 수익률로 연결이 돼 왔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변함 없으시죠? 네,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미국은 연일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디커플링 되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아쉬운데 일단 중장기 상승 추세가 변함이 없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오늘 새벽에 FOMC 회의 결과에서 우리가 확신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테이퍼링 구체적으로 이야기 잘 나왔고요. 그리고 11월 말부터 해서 이제 매입 규모를 이제 시작을 하겠다,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경제 전망에 따라서 매입 속도를 조정할 부분을 열어뒀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보다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 규모를 좀 줄였다가 또 늘렸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잘 해준 것 같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일시적이다라는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테이퍼링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가까워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의 금리 정책과 관련한 직접적인 신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신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단호하게 해주면서 금리 인상 기대를 차단하는 모습, 대단히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이제 다시 좀 흐름을 찾을까 그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오늘도 지금 보면 코스닥이 1010포인트 정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강하게 1010포인트를 좀 뚫어주면 그때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현금 있으신 분들은 그때 추격하시는 거 괜찮았고요. 지금은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조금 유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하, 조금 더 힘이 강하게 붙을 때, 또 수급 상황이 개선될 때, 그때가 다시 시장에 접근할 타이밍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조금 더 시장 관점에서는 기다리도록 하고요. 섹터 이슈 점검 받겠습니다. 요소수 테마가 요즘 들썩이고 있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디젤 차를 안 타다 보니까 네, 디젤 차에 요소수가 들어가는 것을 처음 저도 이제 알았는데 그 요소는 이제 석탄에서 암모니아 추출해가지고 거기에서 원료인 요소를 생산해서 만드는데 문제는 이제 요소를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해 오는 게 이게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10월 말에 수출을 이제 제한하면서 디젤 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요소수의 품귀 사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도 이제 수혜주가 있고 피해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선 피해 쪽은 물류 관련된 회사들이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통운이라든지 이런 물류 관련된 회사들인데 기름값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거기에다가 요소수까지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차량 운행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건비는 지금 또 올라가고 있고 2중고, 3중고에 좀 처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이제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수혜는 당연히 이제 요소수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제 수혜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원료인 요소가 얼마나 많이 확보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거를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원재료인 요소가 만약에 바닥이 난다면 결국 공장을 또 돌릴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인은 요소라는 원료가 없어서 난리 난 거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정도가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 그다음에 KG케미칼, 휴캠스.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이제 KG케미칼이 시가총액이 제일 작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는데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좀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KG케미칼이 전체 매출에서 이 요소수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제가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미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이 요소수 관련된 이슈로 이 종목들을 산다라는 것은 좀 테마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이슈로 잘못 들어갔다가 또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모를까 이것만으로 들어가는 것은 트레이딩이 발빠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만 전 접근하실 수 있는 좀 테마주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루 이틀 이렇게 이제 수익 보는 구조 정도로 보셨어요. 요소주, 테마주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기억해 보도록 하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진단 키트 보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시키자 예상했던 부분입니다만 지금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단키트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전 국민이 기다리던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기존에 이제 무료로 하던 이 코로나 PCR 검사가 유료화될 것이다라는 이 소식에
자가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오래간만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다 유료화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저희가 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문자 받아서 검사해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는 지금처럼 무료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에 어디 가고 싶다, 아니면 뭐 다른 여가를 즐기고 싶다, 그때 검사하는 것은 자기 돈을 이제 받고 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과거 대비해서는 뭐 진단키트 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엄청나게 이게 좋아진다기보다는 백신 나오고 치료 재개가 나올 때 코로나 진단키트 수요가 크게 줄어들 거라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예. 근데 위드 코로나에도 당분간 그 수요는 계속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2009년도 신종플루 때 생각해 보면 이게 감기인지 신종플루인지 하려면 결국엔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진단 사업만 하는 것 말고 다른 플러스 알파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이오니아 같은 기업들이 코로나19 관련된 진단 장비, 시약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캐시카우가 따로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 유산균인데 이게 매출이 아주 요즘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예, 저 이 제품 먹었는데 여기 거였군요. 예, 비엔 알신? 네네. 네네.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 매출이 아주 지금 작년 대비해서 원래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진단도 잘 되고 있고 이쪽도 잘 되는 신사업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진단키트 쪽에서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진단 키트 플러스 알파가 있는 쪽으로 옥석 가리면 괜찮다라는 의견, 바이오니아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이오주 점검 받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바이오주들이 미국에서도 분위기가 좋은데 우리 시장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좋지는 않지만 개별 호재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꾸준히 우상향 곡선 그려가고 있는데요. 네네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안 오른 거 찾다 보니까 대부분 다 바이오가 원래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SITC라는 미국 면역 항암학회 또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차트 하나만 좀 준비해 왔는데 이게 코스닥 건강관리 업종의 PER과 코스닥 전체 PER의 이제 흐름인데요. 원래 계속 유사한 흐름을 보여오다가 최근에 빨간색 영역을 보시면 이 코스닥 퍼와 건강관리 업종의 퍼가 많이 괴리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고 기존에 2014년도 이후에 최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악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회 이벤트에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네오이뮨텍, 매드팩트, 그다음에 매드팩토, NK맥스 이런 기업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네오이뮨텍이 발표하는 임상 그 데이터가 이번 기업들 참가하는 이 기업들 중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이 아니라 키투르다와 병용 투여를 하는 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달 상장 이후에 주가가 크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뭐 학회 이전에 주가가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바이오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이오 안에서는 네오이뮨텍이 가장 좋다고 보셨어요. 트레이딩 네네. 관점에서. 예, 알겠습니다. 좀 많이 못 갔었죠. 그런 측면에서 그쵸. 저가 매수 이 대기 매물들이 이제 바이오 쪽으로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어서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네오이뮨텍까지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수 양호하고 외국인이 조금 전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소폭의 순매수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예. 비주류의 종목들을 이제 외국인이 담고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은 계속 체크를 해 보셔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